본질은 결국에 이제 돈을 추구하지만 녹색이라고 라벨을 달 수가 있다는 것은 환경오염이 되는 게 아니고 그 환경에 지구 환경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되는 거겠죠. 근데 그런 거라기보다는 진정성이 없다, 아니면 워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결국에 경제 발전만을 위한 논리가 아니냐라고 의문을 제기를 한 것이죠. 안녕하십니까, 송준호의 생활 ESG입니다. 네, 오늘은요, 여기 보시면 오랑우탄이 한 마리가 있죠. 아마 우리 독자님들께서 이 오랑우탄 모습을 보고 바로 와, 오늘은 생물 다양성 문제 다루겠구나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바로 맞추셨습니다. 네, 녹색 기업이라든 중국 국영 기업이 희귀 오랑우탄 서식지를 위협했다,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들어와 보시죠. 지난 2020년 런던 증권거래소 상장 당시에 녹색 인증을 내세웠던 중국 국영 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수력발전소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 수력발전소에 투자한 게 논란이냐? 인도네시아의 바탕 토르 지역에 이 수력발전소가 위치했는데, 이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유인원인 타파눌리 오랑우탄의 서식지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발로 인해서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는데요. 이 문제가 결국에 이제 이 녹색 문제가 그 생물 다양성 요거를 침해하는 건데, 지금 우리 유럽의 환경 원칙 중에 이 원칙 있죠. DNSH, Do No Significant Harm, 무해한 원칙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의 환경 목표가 다른 목표를 중대하게 위반하지 않도록,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하나가 잘 됐다고 해서 다른 걸 침해하면서까지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인데, 지금 정확하게 그 문제라고 보입니다.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가 보시죠. 예, 중국 SDIC 파워, 인도네시아 바탕토르 수력발전소에 투자. 예, 중국 국영회사 국가개발투자공사를 모회사로 둔 SDIC 파워가 해외 주식 예탁증서 발행 방식을 통해서 런던 증권거래소에 2020년 상장을 했고요. 당시에 임시 최고 경영자인 댄즐 젠킨스는 SDIC 파워의 상장을 두고 사업을 위한 이정표 라면서 환영을 했고요. 이 그룹은 당시 수익금의 70%를 해외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데 사용할 것,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SDIC 파워가 런던 증권거래소 상장 완료한 후에 2달도 안 돼서 인도네시아의 2억 7,700만 달러, 3,580억 원 규모의 수력발전소의 투자 계획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에 그냥 보기에는 그냥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사용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기업들 요새 책임 투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SDIC 파워가 수력발전 프로젝트의 지분 70%를 인수하면서 기업이 환경 관련 자격을 남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마티어스라는 국제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이제 환경운동가들이 이 지역의 개발을 중단해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운동가들이 이 지역에는 댐이 필요하지 않다, 이 프로젝트는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를 위해 추진된 것은 아니냐. 그러니까 물론 이제 녹색 프로젝트가 당연히 경제성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본질은 결국에 이제 돈을 추구하지만 녹색이라고 라벨을 달 수가 있다는 것은 환경오염이 되는 게 아니고 그 환경에 지구 환경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되는 거겠죠. 근데 그런 거라기보다는 진정성이 없다, 아니면 워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결국에 경제 발전만을 위한 논리가 아니냐라고 의문을 제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마티어스가 스탠퍼드 대학 교수들의 공동저술한 2020년 보고서를 근거로 스마트라 댐이 전기를 공급할 지역인 북부 수마트라에서는 에너지 부족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추가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환경오염이 발생하면 손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향후 10년간 80개의 새로운 발전소가 건설 또는 개발된 예정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마티어스는 이 개발로 인해서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유인원으로 알려진 타파눌리 오랑우탄이 멸종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오랑우탄이 저도 뭐 동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약 800마리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전 세계 800마리면 정말 진짜 적은 거겠죠? 마티아스의 아시아 담당 아만다 휴로비치 이사가 우리는 중국이 세계 무대에서 책임 있는 금융가가 되길 바랬다 라고 말했고요. 그러나 중국 국가기관이 한 종의 멸종을 초래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는 게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바탕토르 댐 프로젝트가 뭐냐, 이렇게 조금만 더 살펴보시면요. 이 프로젝트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주요 외교 정책 프로젝트 중 하나인 중국의 1대1로 전략의 일부로 간주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설계한 것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업계 비평가들이 이 프로젝트가 지난 10월에 SDIC 파워가 과반수 지분을 매입한 기업인 북수미테라 하이드로 에너지에 의해서 15년 이후에 시작됐고 비밀에 쌓여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환경운동가들은 17년 이 지역에 최대 800마리의 희귀 타파놀리 오랑우탄이 발견됐을 때 개발을 목표로 하기 시작했다. 이미 사실을 알고도 진행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모르고 한 게 아니라. 또 이제 환경 변호사가 극히 의심스러운 사건으로 사망을 했다. 댐 건설에 반대했던 환경운동가 골프리드 사이레가가 머리 피를 흘린 채 길에서 발견됐고 쓰러진 지 3일 만에 사망했다라는 환경운동가들이 말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마 작년인가 다뤘던 것 같은데 이 환경운동가들이 실제로 전 세계에서 다치거나 그리고 사라진 그런 연구를 한번 이렇게 조사한 기사를 쓴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좀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실제로 좀 이런 사례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골프리드가 왜 그랬냐? 그동안 땅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파묘 업체와 법적 분쟁을 치르는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해 왔는데요. 현지 경찰이 활동가의 사인을 음주운전을 결론 지었으나 고인의 가족과 동료들은 그가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경찰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댐 건설 반대하는 리버풀 존 모어스 대학의 영장류 생물학 교수인 서지위츠는 바탕토르 댐 프로젝트에 대한 SDIC 파워 지분에 대한 인식 부족을 통해 책임 있는 투자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부각이 됐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올바른 일을 하고 있길 바라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이 생물 다양성 문제, 그러니까 어쨌든 그린워싱 문제도 그렇고요. 정보 공개라든지 결국에 이 기업의 정보 공개와 공시를 통해서 기업의 진정성을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전에 기사로 다뤘지만 결국에 그 정보 출처가 물론 제3자 검증을 통해서 나온 것이 가장 낮지만 기업 정보와 그렇게 구분되지 않고 거의 동일하게 기업에서 발간한 정보와 제3자 검증된 정보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시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린워싱 문제에서도요. 사실 우리 아마 COP15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생물다양성 문제를 이제 다루는 제15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여기 2부가 중국 쿤밍에서 이게 원래 개최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일단 원래 2020년도에 이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연기가 됐었죠.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일부 회의를 진행을 했었고 이제 올해 12월 5일에서 7일에 원래 중국 쿤밍에서 됐으나 이제 캐나다 몬트리올로 이제 바뀌어서 옮기게 됐고요.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인도네시아 나왔는데 여기 기사로 저희가 다뤘습니다. 생물 다양성 리스크가 높은 국가가 이제 인도네시아, 멕시코, 이제 램 리스크 자료인데요. 보시면 생물 다양성 위험 사고가 어디에서 높으냐 봤더니 여기가 순서입니다. 인도네시아, 멕시코, 프랑스, 브라질, 이탈리아, 러시아, 미국, 인도, 영국, 중국 이런 순서입니다. 높은 지역의 특징을 봤더니 생물 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국가들. 그런데 이제 숲도 많고 생물 다양성 높은 국가들이 이제 일단 리스크가 높았다라는 거고요. 심각성은 이제 아무래도 열대우림이 제일 많은 브라질이 가장 높았다고 하고요.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넓은 열대우림을 가지고 있어서 지구상에서 가장 생물종이 풍부한 나라라고 합니다. 68종이 멸종위기, 69종이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해 있고 517종이 취약한 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 얘기가 또 나온 거고요. 또 이것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어찌 보면 이런 코뿔소 보존 채권 같이 이런 지금은 되게 이색 투자 상품이라고 하는데 아마 생물 다양성 문제가 점점 더 이제 지금 이미 뭐 중요한 상황이고요. 이게 논의들이 많이 나오고 또 뭐 TNFD처럼 이렇게 어떤 기준들, 글로벌 표준들이 많이 나오면은 거기에 따른 이런 채권들도 점점 다양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오늘 우리 생물 다양성 문제와 그린워싱, 중국의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송준호의 생활 ESG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